지금부터 107차 정책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복당이 출발을 했는데요. 거기에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서영교 원내수석, 또 한정혜 정책위 부의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임시로 사회를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고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2시에 원내 대표님 중심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4선언 11주년을 맞아 160명의 민간 당국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11년 전 오늘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셈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수정권 10년간 잊혀졌던 그 말씀을 11년 만에 실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는 한반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당국단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평화의 열차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도 급물살을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네 번째 당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당초 10월 말로 예상되던 방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에 두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지뢰 제거 작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11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반평화 세력의 방해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기준 동의를 거부하고 남북 군사 합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통일 대박을 외쳤던 그때 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정치 세력의 뜻을 모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회담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여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면서 모처럼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또다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끝까지 반대한 탓에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을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유은혜 장관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발목 잡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합시다. 지금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에도 국회가 일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입법을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도 조속히 가동해서 국회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정개특위의 정상화를 통해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숙제를 다하려면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를 정상 가동합시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청명한 가을날입니다만 국회는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께서 현안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위 위원과 육종조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당은 대정부 질문을 유은의 제2의 청문회로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리고 여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야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야당다운 일인가 공당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야당은 11명의 인사청문을 하면서 한 명도 낙마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현역 불패의 신화 원칙을 깨겠다. 뭐 이런 인사청문 원칙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인사청문의 원칙이라면 자질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야당은 대부분 허위 사실을 제기를 하고 언론이 받아 쓰고 다시 야당이 부풀리는 핑퐁 게임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두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들은 대부분 다 인사청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딸 위장 전입 의혹. 이것을 들여다보면 유은혜 당시 후보자가 가난한 워킹맘으로서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시어머니 집 주변에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타락금과도 관계가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워킹맘에 대한 동정과 이해는커녕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부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유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한 겁니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16년에 당시 여당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피감기관이 잘못된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7년, 18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해명을 하는 꼴이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배우자 재산신고 축소 의혹, 비서의 실수였습니다.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후보자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의혹,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결론이고, 이 모든 사실은 백일화에 드러났고 공당인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반박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당이 청문회와 대변인 장명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억지를 부리는 격입니다. 이건 공당에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처럼 재판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내용이고 후보자의 차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는 채택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방향에서 유 장관, 유 부총리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정부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여러 차례 역임한 유 장관이 이번에 언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매우 섭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의 설명을 들은 언론의 데스크들이 한 기자가 발제한 기사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에 맞서서 쓰는 용기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언론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 쓰는 판단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언론들에게 촉구합니다. 쓰는 용기와 안 쓰는 판단력을 동시에 갖추는 언론이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간신문에는 한국당 관계자의 언급을 이어서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제2의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단 이름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준호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우대을 윤준호입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그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는 것이 심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 나서기 전까지 언론을 통해 정치적 공시를 펼쳤던 여지였지만 정작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대상하는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심 의원의 주장 그야말로 심소봉대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호텔과 면세점에서의 사용, 식량시간 하나 유자카야 이용, 그리고 청와대 직원에게 회의 지급 등 대단히 부적절한 사유였다는 주장들이었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 모두 해명되었다는 것이 TV 생중계를 통해 대정부 질의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들의 평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통로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여기만 5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치고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등도 연달아 나서서 계속 덕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제1야당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작은 꼬투리 하나 물고 늘어져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그것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대치를 이어갈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이 확정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고용 문제, 집값 문제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당은 정부 접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
그리고 업무 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개성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자제를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공개